예, 안녕하세요. 예,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정석 저자 강사 이재호입니다. 오늘은 그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청산이 중요하냐면 법률적인 개념, 규정 이런 건 다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첫 번째, 상속 채권자들입니다. 채권자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상속 채권자들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채권이 있습니다. 채권은 시효가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10년이 되기 전에 소송을 합니다. 대여금이면 대여금 청구 소송, 물품 대금이면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했는데 당연히 사망한 사람이 소장을 받을 수 없겠죠. 그러면 법원을 통해서 사망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상속인한테 이제 그 청구를 하게 됩니다. 자,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을 했고 상속 포기를 했지만 채권자들한테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답변서를 내야 되고 법원 출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청산 시효 때문에 이걸 안 하면 소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청산에 통지를 합니다. 사망을 했고 실제로 분할할 재산이 없다, 너네 지급할 재산이 없다, 이렇게 통지를 하면 채권자들은 이 소송을 안 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왜냐면 이제 소송해봐야 상속재산 받은 범위에 의해서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오는데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 보니 실질은 이 소송 비용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경우에는 시효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를 확정할 수 없어서 시간이 지나면 그 부동산의 가치는 또 달라지는 것이고, 그래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환가를 해야 됩니다. 현재가로 자동차가 있거나 돌아가신 분 재산이 통장에 100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또는 장례비에 부족하다 그러면 장례비를 충당을 하니까 줄 돈이 없다. 그래서 청산할 수가 없다라고 통지를 하면 됩니다. 근데 부동산에 있는 경우는 이거를 쪼갤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 재산과 현금성 재산과 비현금성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동산, 비현금성 재산을 환가를 해야 됩니다. 돈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바꿨더니 500만 원이다. 그럼 이 두 개를 합쳐서 청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청산은 이 부동산을 환가하는 절차가 끝나야 가능합니다. 환가의 절차는 경매입니다, 이게. 보통 임의경매 절차를 이제 준용을 합니다. 형식적 경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환가를 하고 청산하게 되는데, 심한 경우는 이게 4년까지 걸립니다, 이게. 청산이 끝나는 데까지. 채권자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웨딩홀을 하시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신혼부부가 웨딩 때문에 촬영도 했습니다. 그래서 103 정도가 됩니다, 그게. 그게 헬퍼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걸리다 보니, 다 통지해야 되고, 이 부동산도 있어가지고 환가도 해야 되고, 임대보증금 회수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드레스라든가 이런 것을 유체동산 경매하고 해서 전부 다 현금을 바꾼 다음에 청산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환가 절차, 경매 절차는 근저당권 있는 채권자가 경매하는 경우가 있고, 한정승인 받은
상속인이 경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절차는 조금씩 틀립니다. 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채권자가 경매하는 거는 그냥 일반 임의경매 절차에 따릅니다. 그러나 그래서 법원에서 배당을 해줍니다. 가압류권자가 압류하지 않았으면 배당 못 받습니다. 그건. 근데 그 한정승인 같은 경우는 한정승인자가 형식적 경매를 했을 때는 임의경매 방식을 따르기도 하지만 형식적 경매입니다. 우선 별채권, 우선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선권에는 근저당권자 이런 걸 제외한 나머지는 그 돈을 전부 다 한정승인을 신청한 한정승인한 상속인한테 줍니다. 법원에서 배당 안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한정승인자가 받아가지고 다른 돈하고 합쳐서 뭐 그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모든 채권자들한테 그 이제 우선순위와 비율에 따라서 배당을 하게 됩니다. 뭐 임금 채권인 경우에 만약에 뭐 그 임의경매에 뭐 이렇게 압류하고 가압류하거나 채권 신고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없지만 이 형식적 경매는 빼고 나서 돈이 남아있다면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사는 임의경매 그 한정승인에서 청산 절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뒤에 소장에 청산 안 하게 되면 소장에 날아올 수가 있고 이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이 시효가 계속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 부당한 경매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뭐 손해배상 문제라든가 뭐 비용 문제, 경매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사 문제는 좀 복잡합니다. 이게 사안에 따라서. 그러나 제가 오늘 드리는 얘기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왜 한정승인이 끝났을 때 청산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지, 뭐 법률 규정이라든가 판례 이런 것을 떠나서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서 신문 공고를 하면 전부 끝나는 걸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청산의 통지 또는 청산을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사 이재우였습니다.